안녕하세요. 민파파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밈코인,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 현재 견해, 그리고 페페, 그리고 지금의 밈코인의 트렌드는 어떠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렌드라 하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코인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분위기라는 것이 계속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하는 방식과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지금 보시면 업비트 이 사이트인데 업비트 거래 대금이 정말 제가 엊그제 영상 찍었을 때보다 더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뭐 비트코인에 관한 견해는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의 뭐 차트나 소식들을 좀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비트코인은 뭐 좀 더 길게 가져가 봐야 되고 뭐 내년 뭐 내후년 뭐 그렇게 머지 않아서 다음 메가 상승장, 우리가 메가 상승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 관련된 영상을 좀 더 오래전부터 찍고 싶었어요.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좀 구매를 해두고 눈여겨봐야 될 것들, 그런 거를 좀 준비해두면 좋겠다. 뭐 제2의 시바이누를 저는 계속 찾고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밈코인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밈코인을 2021년도 초반기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큰 돈을 벌어봤고 제2의 시바이누가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고 이걸 찾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이번에 페페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 근본 유튜버, 그러니까 뭐 근본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유틸리티 토큰을 따라가는 그런 유튜버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밈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분들조차도 이번에도 놓친 것 같다 뭐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래서 왜 페페와 같은 현상 일어났는지 뭐 그런 것도 같이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이 밈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저의 견해 그리고 회의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디스코드 뭐 이런 것도 좀 이용을 해보고 싶고 좀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코인에서 뭐 그런 거를 조금 같이 회의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페페에 대한 견해는 좋습니다. 이게 지금 최고점인데 이 천장이 1.6 빌리언이에요. 1.6 빌리언. 1.6 빌리언이라는 거는 지금 시장, 지금 유동성 같은 시장에서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리고 밈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고점을 찍고 내려왔지만 우리가 과거에 시바이누나 뭐 도지 뭐 이런 것들의 전고점에 시가총액을 따져봤을 때 지금 이것보다 수십 배 이상은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고 지금 도지나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위를 찍고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양상을 보면은 시바이누 같은 경우 처음에 바이낸스 상장을 했을 때 지금 이게 페페가 바이낸스 상장했을 때인데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고 이 내려온 상태에서 몇 개월을 갑니다. 그리고 상승장을 맞으면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게 되는 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페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것들에 비했을 때 아직 페페의 천장은 높지가 않다. 그렇다라는 것은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런 펀더멘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페페가 팬덤이 암이 많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거는 상승장에서 1.6 빌리언은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도지 혹은 뭐 시바이누 플립 한다고 하죠. 우리가 뭐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얼마까지 가지고 가느냐 그거에 대한 거 시가총액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밈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고점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전부터 좀 나눠서 매도를 하면서 뭐 최고점에는 제가 매도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 부근에서 완전히 끝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파동이 왔을 때 다음 상승장의 파동이 왔을 때 저는 끝내지 않을까. 이 밈이라는 거는 제가 오래 갖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상승장을 먹고 내려와서 이 상태에서 쭉 내려가느냐. 이 페페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도 상장이 됐고 이미 상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밈 상승장에서 최고의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는 여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대신에 이러한 파동이 나왔을 때는 모든 매도를 끝내고 나올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다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포가이 밈코인인데요. 저는 이거를 계속 물을 타면서 사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는 그냥 저는 죽은 밈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 뜻은 이제 그 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밈코인을 볼 때 회생이 불가능한 밈코인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최고점에 피크를 찍고 내려왔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지 못한 것은 밈코인 특성상 뭐 그냥 한번 크게 바람 불고 뭐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바이낸스나 뭐 이런 거 같은 뭐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큰 팬덤을 갖고 있는 밈들은 한 번 더 찍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을 수 있는데, 이 퍼가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중국계 코인이고, 뭐 중국계 코인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중국계 코인인데 커뮤니티의 양상을 보면은 95% 이상이 저는 중국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텔레그램에 들어가 보면은 중국인들이 1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을 보면은 그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인들이 다 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이 중국계 코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특히 이 중국인들이 보는 이 밈 코인들은 흔히 말하는 이 페이퍼 핸드, 빨리 코인을 팔고 나간다는 거죠. 수익을 보고. 이 밈 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래요. 세력 같은 뭐 작전이라고 하죠. 작전 되게 심합니다. 이 중국에서도 이 텔레그램 그리고 뭐 위챗 뭐 이런 데서 본인들만의 그 코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뭐 커뮤니티가 뭐 500명인데도 있고 수천 명인데도 있고 뭐 수만 명인데도 있고, 이러한 커뮤니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본인들의 작전이고 서로마다 기싸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너무 많은 커뮤니티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가총액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총을 봐야 되는 이유가, 얘네 세력들이 시총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던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커뮤니티 뭐 한 1만 명 정도 되는 커뮤니티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왔다 싶으면 이 사람들의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 이게 시가총액이 뭐 100억 뭐 혹은 500억 이 부분에 다 던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전에 던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100억에 던지자 그러면은 뭐 50억에서 뭐 7, 80억에 던질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게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중국은 이게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거를 던져버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버린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계가 이렇게 90% 이상 이렇게 몰린 거는 그냥 시체라고 보면 되죠. 이런 차트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진짜 뭐 바이낸스급 가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퍼가이 같은 경우는 왜 우리나라에서 좀 이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몇 유튜버 분들이 말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중국계 코인이라서 사지 않았고, 중국의 커뮤니티가 너무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언제 폭탄이 될지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사지 않았고, 당연히 이 올라가는 와중에 뭐 중국의 폭탄이지만 이때쯤에 사겠다 해서 사실 뭐 5배 10배도 먹을 수 있지만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사실 밈코인의 대부분이 이러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중국계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단 이 중국계 애들이 처음부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이미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퍼가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밈코인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냐? 저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 글로벌, 영어권, 특히 미국 이쪽에서 파일을 좀 많이 갖고 가야 된다. 중국계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 단 이게 좀 우리가 섞여 있어야 돼요. 골고루 섞여 있어야 돼요. 여기에 중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미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 또 이 물량을 그대로 던지는 거, 이거를 뒤에 뭐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받아 먹는 거죠. 이 한국 분들이 굉장히 이쪽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많이 산 것 같은데 계속 던집니다. 그래봤자. 이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서양 쪽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뭐 프랑스 팀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페페 같은 경우는 뭐 초기에 서양권 애들이 많이 들어왔고, 뭐 중간에도 뭐 눈치 빠르게 중국 애들도 많이 들어왔고, 이게 중간중간 계속 뭐 여러 나라들이 계속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계 돈이 중요하지만, 이 처음에 이렇게 세력으로 들어와 있는 곳에 올라타려면 우리도 적어도 이 정도에는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는 바로 위에는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다. 절대 중국의 커뮤니티가 몰빵이 되어 있는 밈코인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포모를 갖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일단은 이 미국 쪽 형들이 많아야 되는데, 저는 커뮤니티를 읽어보고 트위터를 볼 때 어떤 걸 보냐면은, 일단은 저의 견해로는 일단은 제가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야 돼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아시아 쪽 중국계에서 만든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영어에서 티가 나요. 어디서 티가 나면은 트위터에서 티가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트위터의 영어가 약간 중학교 수준, 우리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영어 교과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완전 네이티브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해석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고 다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하는 영어들은 읽기가 쉬워요.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 쪽이 정말 많이 끼어 있는 것들은 저는 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미국 쪽이 중국 쪽보다 좀 더 이게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거의 뭐 3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3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 이때 횡보할 때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차라리 뭐 한 3, 4일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금방 올라갔다 내려갔죠. 예,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리펀드 코인인데요. 이 스토리는 제가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덱스 차트에서 1위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될 게, 이거는 광고성이에요. 예, 광고로도 올라가고 당연히 이슈로도 올라가지만 여기 광고로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지, 유틸리티 기능은 사실은 민코인에선 그렇게 필요가 없고요. 어떤 상징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가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가, 홀더는 어느 정도인데 커뮤니티가 분포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리펀드 코인은 저는 결과로 말씀드리면 그냥 중간급인 것 같아요. 중간급. 뭐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계속 횡보한다든지 뭐 이러한 양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이게 코인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코인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프가 올라갔다 수직 하락하지는 않아요. 약간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느슨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지금 보면은 최고점에서 아직 2분의 1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한 번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 코인을 왜 괜찮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냐면,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시면은 중국이 아직 적어요. 중국이 적다는 것은 뭐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그렇게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세력질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이 아직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들어올 가능성.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 견해가 있어요. 중국 애들은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미 시가총액이 1000억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을 1000억을 찍은 상태에서 중국 애들이 들어올까? 아예 올라갈 수 있는 견해라고 보면은 큰 중국 세력들도 들어옵니다. 이 2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커뮤니티를 봤을 때 아직 중국은 적고 글로벌로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더스캔에서 보면은 홀더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도 아마 페페를 처음에 봤을 때가 뭐 수천 명대였던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막 3, 4일을 간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리펀드 코인이 이 상태로 차라리 한 3일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거를 좀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너무 좋은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보하는 영상을 보이면은 옆으로 여기서 조금씩 담아보려고 합니다. 한 2-3번 담아보고 뭐 더 이상은 안 담을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어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방어는. 리펀드 코인에 왜 주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제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리펀드 코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 크립토 펑크 로고, 아마 저같이 코인을 좀 재작년에도 활발하게 하셨던 분들은 이 로고를 아실 거예요. 그냥 크립토 펑크를 안다가 아니라 이 하얀 머리에 이 녹색 눈깔, 이게 뭐냐면요, 2021년도 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2021년도 때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크립토 뉴스에 제가 되게 많이 나와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거 NFT고요. 이게 얼마에 거래됐냐고 나왔냐면, 그때 NFT 사상 최고였던 것 같은데 수천억이었어요. 수천억. 실제로 수천억에 거래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는데,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작업을 한 거예요. 자전을 했다고 하죠. 자전을 했는데 정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걸 사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다른 플랫폼을 이용을 합니다. 대출 플랫폼 컨트랙트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찍히게 만든 거죠. 수천억을. 그래서 이 NFT는 수천억의 거래가 됐다라고 남긴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수천억에 이 사람이 팔아서 수천억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되고, 그게 한때 난리가 났었던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크립토 펑크에서는 제일 비싼 걸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크립토 펑크 NFT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리펀드 코인을 만들었어요. 이 EF로 시작해서 DB로 끝나는 사람, 이 사람이 코인을 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이 지갑을 한번 봐보는 거죠. 여기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이잖아요. 이 지갑에 수백억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코인을 갖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봤을 때 정말 근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뭐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뭐 여러 군데 들어가서 많은 디파이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의 이더스캔에 들어가서 과거 활동부터 봤는데 진짜 아주 오래전부터 뭐 크립토 펑크도 되게 거래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크립토키티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뭐 NFT계의 거의 그 조상, 뭐 최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또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쪽에서는 정말 초고수, 이 사람 뭐 개발자, 비개발자 이런 걸 떠나서 블록체인계에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코인을 만든 게 이 리펀드 코인입니다. 저는 되게 스토리가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스토리를 굉장히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국 쪽, 외국 쪽에서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찰나에, 안 그래, 보니까 이 외국 유튜버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행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중국 쪽은 아직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고 또 뒤늦게라도 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이 리펀드 만든 개발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코인 만든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다는 것과 그리고 이 로고 있잖아요. 이 리펀드 로고를 굉장히 알리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보면은 그랑 대출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천억을 거래하게 했고, 이번에도 밈코인을 만들었고, 이러한 것을 가만히 여기 밈코인 시가총액 1000억으로 끝낼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수백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물량을 다 팔아봤자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활동을 해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쨌든 스토리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이 갖고 있는 NFT 가치 때문에 밈코인으로 만들어서 뭐 이런 것을 뭐 당연히 이 사람도 뭐 큰 거래소 바이낸스까지 생각을 하겠죠. 근데 단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로고의 NFT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크립토계에서는 이 밈을 만든 게 페페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냥 아무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나 만들지 않았을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뭔데 또 누가 이걸 만들었지 하고 그냥 보고 있는데, 계속 올라서 보니까 진짜 그 관련된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한 것들을 눈치채고 나중에라도 하이프가 붙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트위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트위터를 보면은 일단 저는 이게 그 일반 중국인들이 사용을 하는 영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사람이 이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가지고 이 NFT 이 로고를 참 잘 지켜주면 좋겠다. 자본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우리가 좀 믿고 가보는 거죠. 일단은 시가총액을 1000억, 2000억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많은 하이프가 붙기 때문에, 왜냐면은 좀 세력들이 붙죠. 그때는 좀 세력이 아니라 약간 고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조금은 그래도 주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 포가이 같이 좀 중국 사람들만 너무 몰려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같으면 좀 이거를 하나 지금 분할해서 좀 두세 번 정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페페에 대한 견해하고 그 밈을 바라보는 시선,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중국계의 그런 세력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중국의 그 세력들은 2021년도부터 그랬는데요. 밈코인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밈코인 작업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밈코인으로 정말 많이 해먹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제가 올해도 봐오니까 그런 습관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 세력들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중국에는 아무래도 인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중국인이 중국인을 속이고 중국 세력들이 중국의 개미들을 끌어들이고 약간 이런 양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페페는 당연히 중국계 코인이 아닌 다른 쪽에서 하입이 떴지만, 우리가 이런 밈 코인 장에서는 특히 포가이 같은 저는 이 코인, 특히 그 거래소 갔다고 해서 우리가 몰빵하지 않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